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보수재판관 2명 때문인데요. 임명을 막을 길도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고 임명이 되면 헌재가 보수 우위로 바뀌면서 혹시 이재명이 집권을 하더라도 두고두고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당선 후에도 계속돼야 하느냐는 조항이 큰 쟁점입니다. 현재의 헌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심판이 접수돼서 본격적 심리를 진행하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임시로 봉합해둔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재의 보수 재판관들을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아주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향후 정국의 가장 큰 뇌관입니다. 이재명이 만약 집권하면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보수파의 사실상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좌파 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법원을 또 어떻게 믿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한성진 판사나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판결했던 지귀현 판사 같은 의인들은 좌파 판사들 못지않게 많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의자 이재명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모든 재판들을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판사나 또 헌재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헌법 84조의 관련 조항입니다. 보수 우파 진영이 이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4월 19일 이후에 구성돼야 하는 새로운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 이 보수 추천의 정형식, 조한창, 중도 우파인 이 김복형 재판관에게 저도 많이 실망했고 보수 우파 여러분은 더 큰 낙담과 분노를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 판단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필요한 게 새 헌재의 구성이고 보수 우파의 우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대조건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보수 재판관 2명이 헌재에 합류하면 헌재는 보수 4명, 중도 3명, 이 가운데는 중도 우파 성향이 한두 명 껴있죠. 그리고 순수 진보는 딱 2명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보수의 과반수 확보는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계선 40명만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 좌파는. 이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이재명과 개딸 좌파들입니다. 그래서 허를 찔린 듯이 허둥대고 길길이 지금 날뛰고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재명 민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중도 무당파의 여론도 잡기 위해서 보수 우파가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마은혁도 받아들이는 절묘한 신의 한 수를 두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당장 나온 좌파들의 거센 반발만 봐도 한 대행의 이 인사가 얼마나 큰 충격을 이재명과
이 개딸 좌파들에게 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법원에 당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내라고 지시했고, 국회의장 우원식은 한대행이 인사청문 요청을 보내도 받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은 최근 좌파 판사들 덕을 단단히 봤던 만큼 이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이걸 인용시키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제청하면 한대행의 이 보수재판관 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회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도 한대행의 이 지명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뒤에 헌재의 헌법소원을 그래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 법원은 반드시 각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또 국회의장 우원식이 한덕수 대행의 인사청문 요청을 거부해도 청문 요청서를 보낸 뒤에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열흘 안에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에 그것도 이 기한 내에 오지 않으면 한대행이 그냥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좌파들이 한대행 인사를 막을 길은 사실상 없다. 마땅치 않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나 우원식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의 친명 강성파들이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나오면 땡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대행 측은 재탄핵해주면 오히려 땡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통상 문제, 관세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북핵 문제 등을 두루 얘기했는데 28분이지만 한대행은 영어를 아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해요. 주미대사 8년 이상 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28분의 통화는 정말 길게 한 겁니다. 트럼프 SNS에 이 통화 끝난 뒤에 이런 글 올렸습니다. 훌륭한 통화였다. Looking good. 상황이 좋다. 최고의 협상팀을 한대행이 보냈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에 굳건하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협상의 이 우선순위로 두라. 이런 지시도 내린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대미 통상 외교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의 전문가다운 포스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대행은 측근들에게 대선의 디귿자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정통 관료로 지내온 분다운 그런 처신인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사실상 본인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대행은 대선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대행이 나오더라도 좋고 굳이 안 나오시더라도 뒤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면 국민의힘 경선에는 매우 큰 호재고 또 나오시면 충분히 페이스메이커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른바 매기로 다른 후보들을 더 활발하게 뛰게 하고 지지도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딱 56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물론 이기는 게 최선이죠. 하지만 이재명의 목줄을 틀어줄 헌재의 구성 변화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건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진인사 대천명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